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의 대표 과일이죠. 이 복숭아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폭염 기세가 대단한 올해 일소 피해를 입은 사과와는 달리 복숭아는 오히려 병해는 적고 당도는 좋다고 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덕의 젖줄 50촌을 따라 봄철에는 분홍빛 복사꽃으로 무릉도원이, 여름철에는 솜털 아기 피부를 닮은 복숭아로 넉넉한 농촌 풍경이 연출됩니다. 올해 영덕 복숭아의 당도는 12에서 15브릭스, 참외나 멜론에 맞먹습니다. 영덕 복숭아 품질의 원천은 연간 일조량이 전국 평균보다 400시간 많은 전국 2위인 풍부한 일조량에 있습니다. 가격은 5kg에 2, 3만 원으로 작년과 변동이 없다 보니 판매하는 데 애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영덕 복숭아가 전국적으로 판매하는데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농민들이 가공품을 직접 만들면서부터는 저장성이 약한 복숭아의 홍수 출하 걱정도 들었습니다. 거대 식품회사에 복숭아를 사달라고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옛날에는 가공 공장에서 안 가면 다 버렸어요. 복숭아를 버렸는데 버리는 거를 너무 아깝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거 생각을 했거든요. 병조림을 하면 버리는 게 없겠다. 11년 전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폐원 정책으로 170헥타까지 떨어졌던 영덕의 복숭아 재배 면적은 270헥타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복숭아는 저장성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생식용 복숭아를 선호하기 때문에 다시 재배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불볕더위가 영덕 복숭아의 품질과 인지도를 높여 수출길도 모색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어릴 적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나 가재를 잡았던 추억 있으실 텐데요. 이 봉화 오지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가재잡이 추억을 내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산골 봉화에서도 고리 깊은 오지마을에 수백 대의 차량이 몰려왔습니다. 지난 8일 하루 이곳을 방문한 인파는 줄잡아 2천여 명, 모두 가재잡이 체험 행사에 참여한 체험객들입니다. 계곡 가재잡이는 흔치 않은 경험. 초등생 5천 원, 중학생 이상 7천 원의 입장료가 아깝지 않습니다. 가재 잡아서 집에 가서 키워볼 거예요. 제 경험상 한 번 해봤던 것 같거든요. 굉장히 아이한테도 신기하고 어른들한테도 추억이 다시 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진짜 가재 잡던 생각이 나서 그 추억 생각하고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가재잡이 체험에 동원된 가재는 7천 마리. 이 마을 주민 20명으로 구성된 영농조합이 가재알을 직접 부화시켜 키웠습니다. 이 마을의 생태 관광의 명소로서 소득을 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런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죠. 올해는 가재잡이에 동원된 가재비로 봉화군이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봉화군은 먼 기억 속의 가재를 현실로 끌어내 새로운 농촌 소득원으로 치환한 이 마을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도를 보고도 찾기 어려운 오지마을에 수천 명의 인파가 찾아오도록 만든 동력은 바로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던 가재잡이 추억입니다. 배가 고팠던 부모 세대에게 가재는 군것질 거리였지만 요즘 아이들에겐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살아있는 교재입니다. 여름날의 추억으로 남았던 가재잡이는 이제 추억과 생명 교육을 결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전면적인 노선 개편을 한 대구 시내버스의 노조가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 파업 이유가 겉으로 보기에는 임금 인상과 관련된 문제지만 실상은 준공영제 개혁안의 핵심 내용과 맞물려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금교신 기자입니다. 전체 노조원의 86%가 가입한 한국노총 소속 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시기는 오는 25일 새벽 4시. 나머지 개별 노조는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10차례의 단체 교섭에서 8.4%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대구시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자 지난 7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파업 이유는 대구시가 내년부터 적용할 준공영제 개혁안의 핵심인 버스 운전자 임금 이원화 계획에
노조가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새로 뽑는 운전자들에게만 낮은 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노조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며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법률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똑같은 동일 근로 조건 하에서 임금을 이혼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 협약상 그 취지도 문제 있기 때문에 사측도 대구시 임금 이원화 계획 관철 요구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최근 분리해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파업 사태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제안을 지금 해놨는데요. 대구시는 임금 이원화는 개혁안의 핵심으로 관철이 안 되면 개혁안이 좌초될 수 있다면서도 파업 우려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는 충분히 예견됐던 일입니다. 준공영제 개혁안이 인건비를 포함해 모든 경비를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전면 파업까지 남은 2주 동안 대구 시내버스 노사와 대구시가 어떤 결정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는 2년 전부터 노인 학대 논란이 잇따랐는데 올해 또다시 재발했습니다. 경주시는 시설 업무를 정지시키고 센터장 등 공무원과 요양보호사 등 4명을 징계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형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에게 목덜미를 잡힌 채 휠체어에 실려갑니다. 꽉 조인 목이 불편한지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휠체어에 탄 노인 대부분이 정면을 보지 않고 거꾸로 실려갑니다. 경상북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이번 사례가 노인 학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비인격적인 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경주시 감사관은 규정을 어긴 행위라며 센터장 등 책임 공무원 2명과 관련 요양보호사 2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침에 있는 그 요령에 준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제 멋대로 어른들을 돌보니까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되고. 지난 2013년과 지난해에 이어 노인 학대 논란이 또다시 발생하자 경주시는 노인간호전문센터의 업무도 당분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대상자 가운데 노조 간부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자는 일부 잘못은 인정하지만 노인 학대 행위는 없었다며 경주시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 체불 문제를 희석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인 학대 논란이 반복되고 최근 임금 체불 문제까지 겹치면서 경주시립노인간호센터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스코 플랜텍의 워크아웃 여파로 지난 6월 경북 동해안 지역의 어음 부도율이 0.27%로 전월의 0.02%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6월 중 포항 지역의 어음 부도액은 9억 3천만 원이고 7월에는 20억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주 지역은 포스코 플랜텍 협력업체의 어음 부도로 6월 중 9억여 원에 이어 앞으로도 비슷한 규모의 어음 부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추석에는 주요 과일 대부분이 작년이나 평년보다 공급 물량이 많고 품질도 좋을 전망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추석 성수기인 추석 2주 전 사과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5만 4천 톤, 배는 6만 3천 톤으로 평년보다 11%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복숭아와 감귤, 포도의 다음 달 출하량도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포항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8.15 광복절 태극기 달기 운동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저녁 중앙상가 우체국 앞에서 태극기 달기 행사를 갖고 6거리까지 상가를 돌며 태극기를 나눠주는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포항시는 청사 외벽에 대형 태극기를 개항하고 고속도로 포항요금소에서 대잠 사거리 구간과 시청 앞 도로 중앙분리대에도 태극기를 내걸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국회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특별위원회와 독도재단은 내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신사료에 의한 독도 올바른 역사인식을 주제로 독도 자료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증언해온 일본인 역사학자 구보이 노리오 씨가 소장한
고지도와 고문서 90여 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조선 고지도인 해좌전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처음 표기한 유럽 지도 등도 전시되는 등 17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본이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기했다가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고지도와 고문서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삼복더위 중 마지막 더위를 알린다는 말복인데요. 올해 말복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있으면서 비교적 시원한 하루가 되겠는데요. 낮 기온이 포항, 경주, 울진은 26도, 영덕은 27도에서 머물겠습니다. 말복더위는 주춤하겠지만요. 보양식으로 건강을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 소식 있습니다. 밤사이 포항과 경주에선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비는 저기압에서 벗어나면서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1에서 20mm가량이 되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은 21도, 영덕, 경주 22도, 포항 24도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영덕은 27도, 포항, 경주, 울진 26도에서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4도였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전해상에도 비 소식 있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부터 차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